테슬라 주식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동차 시장에 또 한 번 신선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이 반도체 기업들의 바닥론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 ETF 테마노트로 인사드립니다. 진입니다. 먼저 코덱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주인 만큼 어떤 콘텐츠로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ETF를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테슬라를 포함해서 미국 기술주 종목들의 현 상황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동차 산업의 판을 뒤흔들었던 테슬라의 위기와 데이터 클라우드 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 반도체 업체 AMD에 관한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 기초지수 변경과 관련된 소식도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의 기초지수 산출 기준이 변경됐거든요. 중국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가 빠지고 미국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와 AMD가 포함됐습니다. 그럼 이번 ETF 테마노트에서는 미국 팡플러스 ETF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과 미국 대표 기술주 중 하나인 테슬라에 대해 알아보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기술주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테슬라 주식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테슬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대표 전기차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타 전기차 업체 대비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2021년 기준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외에도 에너지 생산 및 저장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명실상부 글로벌 대표 전기차 업체 중 하나인 만큼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은 주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첫째,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기차 판매 시장인 중국의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한 것도 있었는데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9일 동안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9일 동안의 생산 중단은 이례적인 만큼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는 CEO 리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과 이 과격한 구조조정 등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정도로 정치적 발언을 지속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테슬라보다 트위터 경영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인상까지 주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쉽게 무너질 테슬라 왕국이 아니죠. 이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들 중에서 여전히 탁월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2022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145억 달러 수준이며 올해 2023년 영업이익은 215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22년 대비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전기차 사업 외에도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미국 IRA 법안의 주 목적은 전력 및 주거의 탈탄소화인 만큼 이로 인한 에너지 사업에서의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인 올해에는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출시가 계속 연기되긴 했지만 올해 양산에 돌입하게 되면 자동차 시장에 또 한 번 신선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020년에 모델 Y를 출시한 이후 2년 넘게 신차 출시가 없는 것도 어찌 보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사이버 트럭이 신차로 출시되면 이런 부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다음은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 새로 포함된 기업 중 하나인데요.
2012년에 설립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란 이 사용자의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대한 조직 내 분산 운영되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 조정하는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이 포춘 500대 기업 중 240여 개의 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고성장, 고밸류에이션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2019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이 9,600만 달러였습니다. 2020년에는 2억 6,400만 달러, 2021년에는 5억 9,200만 달러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100% 이상 성장해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데이터 경영이 요즘 시대 화두인 만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스노우플레이크는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이 고객사로는 월트 디즈니, 월마트, 마이크론 등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업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렇게 월가가 주목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도 2022년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연준의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거시경제 압력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회계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놨는데 3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늘어났지만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클라우드 업체 중에서 여전히 훌륭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에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ETF에 또 새롭게 포함이 된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AMD입니다. AMD도 스노우플레이크와 함께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ETF에 새롭게 포함된 종목인데요. 이 AMD는 인텔, 엔비디아 등과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종목 중 하나로 1969년에 설립된 반도체 회사로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CPU 부문에서는 인텔과 경쟁하고 있으며 GPU 부문에서는 엔비디아,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지난 2022년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이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는 성장이 확인되고 있고 점유율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AMD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AMD 역시 경기 불안으로 PC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AMD는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도 2022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9% 늘어났고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과 인베디드 부문, 게임 콘솔 부문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PC 부문의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이 부분을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로 상쇄하는 모습이 확인된 거죠.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반도체 기업들의 바닥론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만큼 AMD를 포함해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2023년에는 반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ETF 테마노트에서는 테슬라와 함께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ETF에 신규 포함된 스노우플레이크, AMD 기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스노우플레이크와 AMD를 통해 글로벌 클라우드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테크 기업들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낙폭이 지나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위기는 또 언제든 기회가 되기 마련이니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앞날을 기대하면서 2023년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ETF에서 중국 ADR 기업들이 빠지면서 이번에 미국 테크 기업들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코덱스 ETF 투자자분들의 힘찬 2023년 시작과 출발을 응원하면서 진이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